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중대한 군사적 응징을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자 국제유가는 2달여 만에 다시 $100를 넘겼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방문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백신 접종 등 예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새학기가 다가오는 가운데 올해 미국의 새학기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LA로 입국한 여행객의 수화물에서 도마뱀과 생고기 등 반입금지 물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범고래가 대형 개복치를 산산조각 내는 모습이 최초로 카메라에 포착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다치셨나요? 리차드 호프만을 만나십시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30년 경력의 멘사 회원 변호사는 사건을 보는 눈부터 다릅니다. 접근의 차이가 가져온 1250만 불이라는 압도적인 결과. 교통사고 상해 사건은 역시 리차드 호프만입니다. 리차드 호프만, 실력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상해 사건,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막판 스포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중대한 군사적 응징을 재차 경고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100를 돌파했습니다. 정병화 기자입니다. 이란을 상대로 대규모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모든 준비를 마쳤고 공격 결정을 내리기 직전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12일 연속 이어진 제한적 공습 수준을 넘어 전면전을 벌였던 장대한 분노 작전 때보다 더 큰 규모로 공격하겠다는 뜻이라고 악시오스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란이 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란과 합의를 체결할 준비는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란이 아직 충분한 고통을 겪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군사적으로 응징하겠다는 경고는 친이란 무장 세력 후티 반군으로도 향했습니다. 홍해에서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한 뒤 유조선 두 척을 겨냥해 발표했다며 선박을 다시 공격할 경우 후티가 이란의 대리 세력이란 점에서 이란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후티에 미사일 드론 관련 장비를 비밀리에 이송했으며 혁명수비대 지휘관과 군사 고문단을 파견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란 외무부는 이에 대한 즉각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재개가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를 통한 중동산 원유 공급망 우려가 확산하면서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 가격은 2달 만에 다시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또 이란 전쟁에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미 공화당 일부 이탈표로 연방 하원에선 가결됐지만 상원에서 곧바로 부결되는 등 전쟁 장기화에 대한 미국 내 불만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병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다시 격화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대체 항로 역할을 해온 홍해 바브엘만데브 해협까지 함께 봉쇄될 위기에 놓였죠.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 수년간 미국과 사우디의 공습에도 굴하지 않고 홍해 주변을 위협하고 있는데요. 홍해 봉쇄가 얼마나 위협적이고 후티 반군의 전력은 어느 정도인지 손구민 기자가 확인해봤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사이에 두고 호르무즈 해협 반대편에 위치한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홍해와 인도양을 연결합니다. 각종 공산품과 원자재 등 전 세계 해상 무역량의 12%가 이곳을 지나고 특히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항로로 두 지역 무역의 40%가 통과합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뒤에는 원유 수송의 대체 항로 역할도 해왔습니다. 사우디는 동서 파이프라인을 거쳐 매일 원유 450만 배럴을 이 해협으로 내보내고 이 중 70%가 아시아로 향합니다. 한국도 이 해협을 통해 유조선 15척을 들여와 원유 수급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보다 폭이 좁은 이곳을 위협하고 있는 후티 반군은 정부군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제압이 쉬울 것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If something like that happens, we take care of it. You know, we've done that with the Houthis before.
하지만 지난 2015년 미국의 지원을 받아 후티와 전쟁에 나선 사우디는 7년 만에 사실상 패배를 인정하고 휴전했습니다. 전쟁 기간 양쪽의 사망자는 37만여 명에 달했고 예멘 국민 2천만 명이 기아에 내몰렸습니다. 직후 미국과 영국도 774차례에 걸쳐 공습했지만 후티는 이스라엘 등을 향해 520차례 공습했고 홍해를 봉쇄한 뒤 선박 130여 척을 공격했습니다. 후티는 주로 산악지대에 숨어 방어가 유리하고 이란산 값싼 무기로 최대 효과를 내는 비대칭 전술에 능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유엔 안보리 보고서에 따르면 후티가 예멘 통신 사업 독점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은 연간 약 9,200만 달러. 병력은 2022년 22만 명에서 2년 만에 35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웬만한 정규군을 능가하는 전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미국으로선 이란은 물론 후티 반군을 상대로도 지상전을 벌이기는 쉽지 않은 만큼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된다면 당분간 세계 경제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알고 보니 손구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홍역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홍역 감염자가 잇따라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멕시코 칸쿤에서 입국한 홍역 감염 아동이 지난 16일 밤 델타 항공 614편을 이용해 LAX에 도착했으며 국제선 터미널과 수화물 찾는 구역에서 다수의 이용객이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영국 런던에서 출발한 브리티시 항공 여객기 탑승객 가운데 홍역 확진자가 LAX를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공항을 통한 노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In summer, they tend to travel quite a bit, and so that is typically the time where we do see sporadic cases from people who travel abroad and bring it back in. 캘리포니아에서는 올해 들어 현재까지 홍역 환자 52명이 발생해 지난해 전체 환자 수의 2배를 넘어섰으며 확진자의 대부분은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환자의 상당수는 5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으로 확인됐으며 4명은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추세가 이어질 경우 올해 홍역 환자가 디즈니랜드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2015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할 수 있다며 개학을 앞둔 만큼 MMR 백신 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미국의 개학 준비 비용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노트북과 태블릿 같은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면서 대학생은 물론 초중고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학기를 앞두고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의 백투스쿨 소비 규모는 모두 1,468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국 소매협회 NRF는 유치원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소비가 433억 달러, 대학생은 1,03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올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가구당 평균 지출액은 863달러, 한국 돈 약 12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I think there is definitely an expectation that that prices are going to be higher for certain goods. 가장 큰 부담은 노트북과 태블릿 등 전자기기였습니다. 전자기기 구매에 평균 293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전체 지출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의류와 신발, 학용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부담은 더 큽니다. 올해 초 반도체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컴퓨터 가격이 오르면서 대학생들의 개학 준비 비용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학생 한 명당 평균 지출액은 1,437달러로 지난해보다 111달러 증가했습니다. NRF는 전자기기와 신발 가격 상승이 전체 개학 준비 비용을 끌어올린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마트와 타겟 등 유통업체들이 새학기 할인 행사와 각종 프로모션을 예년보다 일찍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One thing that helps you with is to spread that spending across the entire season because these are not small sums of money that people are having to spend to get their kids back to school. 전문가들은 컴퓨터 제조사들이 제공하는 학생 할인과 무이자 할부 등을 활용하면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김동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웨스트 할리우드에서 대형 상수도관 파열 사고가 발생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또다시 수도관이 터졌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오늘 오전 6시쯤 산타모니카 블러버드와 로렐 레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6인치 규모의 수도관이 파열돼 긴급 복구 작업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당시 수도관에서 물이 한꺼번에 뿜어져 나오면서 흙탕물이 인도를 덮쳤고 산타모니카 블러버드 동쪽 방향 일부 차선도 한동안 통제됐습니다. 당국은 이번 사고가 지난 16일 선셋 블러버드 인근에서 발생한 대형 상수도관 파열과는 별개의 수도관에서 발생한 것으로 피해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사고에서는 지름 36인치 상수도관이 파열되면서 약 1,700만 갤런의 물이 쏟아져 주요 도로가 침수되고 주변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복구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인근 도로 이용 시 교통 혼잡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 국제공항에서 도마뱀 부위와 생고기 등 반입 금지 물품 100파운드에 가까운 분량이 한 여행객의 가방에서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연방 세관 국경보호국 CBP는 최근 태국에서 출발해 LA로 입국한 여행객의 수화물에서 벵골 왕 도마뱀 부위 16파운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축산물 탐지견 메이지가 가방에 반응을 보이면서 정밀 검사가 진행됐고 가방 안에서는 생고기 등 육류 50파운드와 망고와 마늘, 대나무, 바나나 묘목 등 농산물 33파운드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압수된 도마뱀 부위는 연방 어류 야생동물관리국으로 인계됐으며 나머지 반입금지 물품도 모두 압수 폐기 조치됐습니다. CBP는 육류와 농산물은 반드시 입국 때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물품은 압수되거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자율주행 택시 웨이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사고를 훨씬 적게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가 피닉스와 LA, 샌프란시스코, 오스틴에서 운행된 웨이모 차량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경찰에 신고된 교통사고는 사람이 운전한 차량보다 68%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웨이모 차량은 약 5천만 마일을 완전 무인으로 주행했으며 100만 마일당 신고 사고는 웨이모가 1.28건, 사람이 운전한 차량은 4.06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상 사고는 인간 운전자보다 81% 적었고 에어백이 전개될 정도의 사고와 단독 사고도 크게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미국 도로안전협회는 자율주행 기술 역시 장기간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완벽함보다는 지속적인 안전성 향상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폴더블 폰이라고 하죠. 접는 스마트폰 신제품을 공개했는데 화면 모양이 이제껏 봐온 스마트폰들과는 사뭇 다릅니다. 펼치면 가로가 더 길어진 4:3 비율인데 영상 콘텐츠 보기 좋으라고 화면을 넓힌 건데요. 최대 경쟁자인 애플도 곧 폴더블 폰을 선보일 예정인데 폴더블 폰 대전, 승자는 누가 될까요?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접혀있던 폴더블 폰을 옆으로 펴자 펼쳐진 화면이 두 손바닥을 가득 채웁니다. 가로 세로 비율 4:3. 이제껏 스마트폰은 세로가 긴 직사각형, 바 형태가 보통, 폴더블 폰도 펼치면 정사각형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가로가 긴 화면이 등장한 겁니다. 접으면 세로가 짧으니 여권이나 수첩처럼 한 손에 들어오고 펼치면 가로가 더 길어 마치 태블릿처럼 화면이 커집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틱톡까지 폰으로 영상 콘텐츠 보는 게 일상이 되니 이제 폰을 영상 보기 좋게 바꾼 겁니다. Is that you're not going to have the same black bars on the top and the bottom because it's just going to fit better. A lot of people want to watch movies, IMAX movies in 4:3. So this is like a mini IMAX. 삼성 폴더블 폰의 깜짝 변신은 최대 경쟁자 애플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도 오는 9월 사상 첫 폴더블 폰을 선보이는데 SNS 등을 통해 유출된 모형이 가로 세로 4:3 비율이기 때문입니다. 7년 앞서 폴더블 폰을 선보인 삼성이 시장 사수 의지를 분명히 한 셈입니다. 더 많은 기업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저희는 이를 환영합니다. 그만큼 폴더블이 대세가 되었고
시장도 더 커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격도 애플보다 낮게 책정했습니다. 삼성의 4대3 폴더블 폰 가격은 227만 원. 애플 예상가는 물론 중국 업체보다도 낮습니다. 삼성은 동시에 젠틀몬스터와 손잡고 만든 스마트 안경도 첫 선을 보였습니다. 눈앞을 실시간 촬영해 AI로 분석해 주는데 메타가 독주하고 있는 스마트 안경 시장 경쟁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임상재입니다. 범고래가 몸무게 2톤에 달하는 대형 개복치를 산산조각 내는 모습이 처음으로 카메라에 포착됐습니다. 멕시코 캘리포니아만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암컷 범고래가 죽은 개복치를 꼬리 지느러미로 붙잡아 고정시키자 수컷 범고래가 전속력으로 돌진해 강하게 들이받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충격과 함께 개복치는 수천 개의 조각으로 부서졌고 이를 지켜보던 해양 생물학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연구진은 개복치가 이미 죽은 상태였던 만큼 사냥이 아니라 먹이를 잘게 부숴 새끼들과 나눠 먹거나 질긴 껍질을 분해하기 위한 행동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관찰은 2024년과 2025년 두 차례 기록됐으며 연구진은 범고래가 아직도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냥과 먹이 처리 기술을 계속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를 오래 시청하는 습관이 중년 이후 뇌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USC 대학 연구진은 평균 연령 53살 성인 1,700여 명을 20년 넘게 추적 조사한 결과 TV를 자주 시청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 구조에 더 큰 변화가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TV를 자주 본 사람들은 알츠하이머병 초기와 관련된 뇌 부위의 크기가 감소했고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백질 고강도 병변도 더 많이 발견됐습니다. 연구진은 운동량이나 체질량 지수, 흡연과 음주 여부 등을 반영한 뒤에도 같은 결과가 확인됐다며 단순히 오래 앉아있는 것보다 앉아서 무엇을 하느냐가 뇌 건강에 더 중요한 요인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업무나 독서처럼 집중력과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을 하며 오래 앉아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뇌 건강이 더 좋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TV 시청과 뇌 건강의 연관성을 보여준 것으로 TV 시청이 치매를 직접 유발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칸소주의 한 도로에서 스파이더맨 복장을 한 의문의 남성이 휠체어를 탄 시민을 돕는 모습이 포착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는 신호가 바뀌기 직전 스파이더맨 복장의 남성이 차량에서 뛰어내려 휠체어를 밀며 도로를 건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I just happened to be at the right spot whenever that man was trying to get across the road, and I just had to jump in there and save him. Tried to wheel him across before the light turned green really fast, and just got back in my vehicle and drove off. 남성은 인근 트램펄린 파크 직원으로 당시 슈퍼히어로 관련 행사를 위해 스파이더맨 의상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일이 우리 지역에도 따뜻한 마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영상을 공개했고 SNS에서는 진짜 슈퍼히어로라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이처메릭 후코이다를 써서 저는 참 행복해요. 환자들이나 손님들이 벌써 후코이단에 대해서 알고 달라고 하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어려운 병에 걸린 사람들, 면역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되시는 분들, 떨어지시는 분들 그런 사람들한테 억지로라도 권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몸이 좋아졌다는 사람들을 많이 보니까 믿고 따라줬을 때 정말 행복해요. 자연의 선물 네이처 메딕. 모든 여정은 문을 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여기 CBB 뱅크입니다. 진심 어린 대화에서 시작해 성공을 향한 새로운 기회로 당신의 비즈니스가 더 크게 넓어질 때 CBB 뱅크가 전국 어디서나 그 문을 함께 열어갑니다. 성장의 파트너 CBB 뱅크.
We stand with accident victims during the hardest moments. Whether it's a car, truck, motorcycle, pedestrian, or rideshare accident, you deserve the best attorneys by your side. At DK Law, we're modern injury and accident lawyers who go all the way. We fight smart, we move fast, and we win big. At DK Law, when we take a case, we take it all the way. 오늘의 가능성에게 내일의 금융을 쉽지 않은 도전에게 쉬운 금융을 더 커지는 꿈에게 더 힘이 되는 금융을 이것이 당신과 PCB의 시너지 PC빌리티 PCB뱅크. 선관위 직원들이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율 통계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투표자 수를 실수로 더 많이 입력한 사실을 깨닫고도 정식 절차를 거쳐 수정을 하는 대신 다음 투표자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숫자를 보정했다는 겁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압수수색을 마친 합동수사본부 수사관들이 서울 송파구 선관위 사무실을 빠져나옵니다. 중앙선관위와 서울 서초구 선관위 등 여러 곳에서 동시에 영장이 집행됐는데 압수수색 대상엔 중앙선관위와 경기도 선관위 직원들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와 공전자 기록 위작 혐의 때문입니다. 지난 6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중앙선관위 직원들의 PC를 조사하면서 수상한 대화 내역을 발견한 게 단초였습니다.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경기도 선관위 직원이 메신저를 통해 읍면동 선관위에서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많이 입력했다 알리자 중앙선관위 직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임의로 수정하자는 취지로 답변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하면 정식 보고 절차를 거쳐 수정해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 없이 전산을 조작한 것으로 합수본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1시간마다 투표율이 갱신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투표소에서 수백 명의 투표자 수를 수천 명으로 잘못 입력하자 이 수치를 일단 여러 투표소로 쪼개서 분산시킨 뒤 다음 시간대 투표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입력하면서 오차가 줄어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계상 시간대별 투표자 수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 훨씬 적은 10명 미만으로 입력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수본은 투표자 수 입력 오류를 수정할 때 이런 방법을 쓰는 게 관행이었는지도 수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다른 선거구나 이전 선거 투표율 집계로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오늘로 예정돼 있던 김건희 씨 사건 대법원 선고가 돌연 연기됐습니다. 대법원은 소부가 아닌 전원 합의체의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는데요. 유서영 기자입니다. 당초 지난 16일이었다가 특검의 연기 신청 이후 오늘로 바뀌었던 김건희 씨의 대법원 선고. 그런데 하루 전인 어제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가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올리겠다며 선고를 다시 미루었습니다. 소부에선 만장일치 선고만 가능한 만큼 유무죄 판단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린 걸로 보입니다. 김건희 씨의 형량은 1심 징역 1년 8개월에서 2심 징역 4년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1, 2심 모두 김 씨가 명태균 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는 무죄로 봤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으로 따로 재판을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선고 연기 신청을 하고 의견서를 낸 것도 윤 전 대통령 판결 때문이었습니다.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은 1심에선 무죄가, 2심에선 일부 유죄가 나왔습니다. 통일교로부터 청탁과 함께 고가의 가방 등을 받은 혐의는 1심보다 2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가방의 개수가 늘어났는데 가방을 건넨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과 가교 역할을 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금품 제공 혐의 전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사건인 만큼 재판부가 다른 대법관들의 판단도 받아보는 게 좋겠다고 입장을 바꾸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선고일 하루 전에 선고를 미룬 건 이례적입니다. 이에 따라 김건희 씨 사건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법원 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 합의체에서 심리하게 됩니다. 특검법에 규정된 상고심 기간 3개월은 오는 28일까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는 건 이 기한을 지키기 어려워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논란이 일자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던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에 처음 출석했습니다. 특검은 사업 백지화를 기습 발표하기 전 원 전 장관이 누군가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2차 종합특검에 처음으로 출석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는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입니다. 1년 넘게 고속도로 특혜를 추진했다고 수사하다가 도저히 안 되는지 이제 와서는 수사 대상을 중단한 백지화 선언으로 바꿀 모양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고속도로 종점이 김건희 씨 일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특혜 논란이 잠잠해지지 않자 원 전 장관은 국회를 찾아가 사업 백지화를 기습 발표합니다. 김건희 여사님 땅이 거기 선산을 옮기지 않는 한, 그것을 처분하지 않는 한 민주당의 이 날파리 선동이 끊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원인을 제거하겠습니다.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특검은 이 기습 발표 전 원 전 장관의 행적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날은 원래 국민의힘과의 당정협의회에 백원국 당시 국토부 2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던 날. 특검은 아침만 해도 국토부 장관 서울 사무실에 모인 원 전 장관과 국토부 간부들 사이에서 백지화와 관련한 이야기는 없었다는 복수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당정협의회 회의 문건엔 원점 재검토란 표현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도착한 백 전 차관은 갑자기 이 재검토 문구를 삭제한 회의 자료를 다시 준비했습니다. 참석 예정이 아니었던 원 전 장관도 잠시 후 국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원 전 장관이 몇 차례 누군가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목격됐고 당정협의회가 끝나자 돌연 백지화 선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사정을 아는 국토부 관계자는 원 전 장관이 국회로 오면서 원안 재검토가 갑자기 백지화로 바뀐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특검은 당시 오간 연락의 실체 등을 규명하기 위해 원 전 장관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지성입니다. 장윤기 사건과 관련해 검경의 조사를 받은 경찰 국수본 간부가 당시 국수본부장이 장윤기의 스토킹 범죄는 드러나지 않게 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국수본부장은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신상 관련 보안에 유념하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솔립 기자입니다. 지난 5월 5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를 검거한 광산서 수사팀. 그날 오전 장윤기의 이틀 전 또 다른 성폭행 스토킹 범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당초 스토킹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지구대 소속 경찰관은 배에 찰과상을 입었다는 피해자 진술에도 과거 신고 이력 등 기초사실 확인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5월 7일 광주경찰청을 거쳐 박성주 당시 국가수사본부장에게도 보고됐습니다. 이튿날 최모 국수본 강력계장 역시 박 전 본부장에게 별개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광주경찰청 의견을 토대로 장윤기의 살인, 스토킹 사건의 병합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박 전 본부장은 두 사건을 분리해 수사하라고 답합니다. 이때 박 전 본부장이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여청과 협의하라고 지시했다는 최 계장의 진술을 검찰과 경찰이 각각 확보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경은 박 전 본부장이 3월 남양주 스토킹 사건 당시 이재명 대통령 질타에도 또 스토킹 사건 조치가 미흡했다는 사실을 감추려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박 전 본부장은 MBC와 통화에서 제기된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분리수사 지시에 대해서는 장윤기 살인사건 송치기한이 임박해 그 부분 수사를 우선 송치하라는 취지였다고 했습니다. 대신 장윤기의 관계성 범죄는 시간을 더 갖고 철저히 수사해 피해자를 모두 밝혀내라는 뜻이었다고 했습니다. 스토킹 성폭행 사건은 굳이 오픈되지 않게 하라는 지시도 사건을 덮으라는 뜻이 전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박 전 본부장은 오픈의 의미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를 오픈하지 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진했던 만큼 범죄 전말을 밝히기 전까지 2차 가해를 막고 피해자 신상 관련 보안에 유념해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였다는 겁니다.
결국 박 전 본부장 지시의 진위를 규명할 수 있을지가 외압 의혹에 대한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이상으로 7월 23일 목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